자, 우리 통합과학 오늘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 1번부터 보면 토양, 기억은 비생물 요소다. 당연하죠. 그래서 토양, 공기, 물 이런 것들이 비생물 요소가 될 수 있겠고, 식물은 소비자다. 자,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어디 보자.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 광합성은 식물이 했고, 자, 이 식물의 광합성 활동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달라졌으니까 생물적 요소인 식물이 공기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잘 봐. 요거 외워두세요. 반드시. 지구, 지각, 그 다음에 생명체. 자,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 두 번째 산소, 그 다음 세 번째가 규소. 이 순서를 좀 외워서 1등하고 2등만 외우면 되는데, 지각은 제일 많은 게 산소, 두 번째는 규소. 1등만 하고 2등만 외우면 되는데, 뭐 3등까지 한번 보기는 하자. 3등은 이제 알루미늄. 생명체 제일 많은 게 산소, 그리고 탄소, 그리고 수소인데, 이게 뭐냐면, 질량비야, 질량비. 이게 지금 질량비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산소, 탄소, 수소, 순서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게 A가 철이 되면서 얘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 자, 기억, 가는 사람이다. A는 철이다.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런 원소들이 38만 년 이내, 절대 그럴 수 없겠지. 이런 원소들은, 빅뱅 이후에 4억 년에서 7억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부피.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기본량 중에서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을 이용해서, 자, 길이의 SI 국제 단위계는 미터니까, 그래서 유도된 부피를 표현하는 단위는 미터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에 해당한다. 너무 좋은 설명이고, 니은 4분이라고 하는 이제 시간에 대한 SI 국제 단위계는 초에 해당하니까 틀린 설명이고, 그래서 물을 넣기에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했어.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히 측정한 게 아니라 예측치니까 어림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 호흡이 나왔는데, 얘들 잘 봐.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은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되는 거야? 포도당이 산소와 함께 CO2 그리고 물을 만들어내는 요게 이제 세포 호흡의 과정인 거지.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의 산화가 이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 배터리라는 것이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붉은색의 녹인데 이게 녹 쓰는 과정, 철의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쉬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번.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가 되겠는데,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모두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설명. 얘는 이제 뭐냐면, 잘 알고 있지, 얘들아. SiO4. 이렇게 규산염 4면체, 요 단위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데, 요 구조는 뭐냐면 얘들아, 요렇게 이제 두 가닥처럼 보이는 이제 사슬 두 개, 그래서 복사슬, 요거는 복사슬에 해당하겠다. 자, 니은은 산소가 맞겠지.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자, 각각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서 형성된다도 옳은 설명인데,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 규산염 4면체와 자,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설명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아무튼 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자, 6번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6번은 삼투가 일어났다. 이거 삼투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양파는 다 아는 것처럼 식물 세포인데, 식물 세포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하면, 고장애, 등장애, 저장액. 그러니까 고장액은 세포가 저고 용액이 고인 거야. 저장액은 세포가 고고 용액이 저인 거잖아. 그럼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해? 저에서 고로 이동을 하니까 나가고 조금 들어오고, 얘는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등장액은 물의 이동이 없어? 그렇지 않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하지만 이제 같은 양. 그래서 부피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나간 거야. 나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혈구였으면 물이 나가면서 쭈그러들었을 텐데, 얘는 세포벽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세포막과 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장액이에요. 고장액. 그래서 증류수 아니고 아마 20% 설탕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A는 증류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들어와도 되는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를 구분하는 선택적 투과성의 어떤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일단 산과 아세트산, 금속이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잘 알고 있지더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은 아세트산을 썼으니까 아세트산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CH3COOH가 사실 이제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고, 여기에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요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 그래서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그 전자를 누가 받아주냐면 이제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요 아세트산 이온화되는 거 알지? 그래서 CH3COO- 그 다음에 H 플러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요 수소 이온이 마그네슘한테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원래부터도 음이온이었던 요 아세트산 이온이 요 마그네슘 이온하고 결합을 형성하겠지. 그래서 조금 뒤에다 써보자. 요게 CH3COO- 하고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을 형성하겠고, 물론 얘는 두 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2 기체가 마그네슘한테 전자를 받아서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겠어? 산화환원 반응이겠어?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줘야 돼. 어쨌든 마그네슘은 환원이 아니라 산화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지. 탄산칼슘하고 산이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역시나 이건 산의 공통적인 성질, 이 두 가지 실험이 모두 산의 공통적인 성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묽은 염산으로 실험했을 때에도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7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진화 문제인데 자연선택설.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야. 우월하다, 탁월하다가 아니라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 그래서 가뭄 때문에 유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리가 큰 개체가 살아남게 됐겠지. 그래서 평균 크기는 증가했을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A 집단에서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일단 변이는 뭐냐면 자손을 낳았어. 낳았는데 그 자손의 형질이 다 달라. 어떤 애는 부리가 크고 어떤 애는 부리가 작고. 이게 변이야. 그런데 커지겠지. 왜냐하면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연선택설이야. 가뭄으로 인해서 A집단의 자연선택이 일어났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얘들아. 이 자연선택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과잉 생산이야. 자손을 많이 낳았어. 그랬는데 변이가 일어나. 이 자손들이 다 똑같지 않아. 누구는 약간 유리한 형질과 누구는 약간 불리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다르다.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이 달라. 그럼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야.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아쉽지만 도태되는 이제 자연 선택을 받게 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국 새로운 종 탄생, 우리는 이거를 진화라고 하는 거고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요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야, 얘들아.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번 문제 가보자. 자, 9번 문제는 전자기 유도의 실험이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뭐야, 얘들아? 언제 더 강한 전류가 생성되느냐? 첫 번째,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두 번째, 강한 자석일수록. 세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 말은 동일한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억이 더 빨랐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V보다 크다. 그 다음에 니은, 지금 자석을 두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강한 자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V와 V 같은 속력으로 더 강한 자석 움직였을 때 당연히 얘가 크겠지. 강한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니은이 I0보다 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 얘들아, 이게 말이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일정하면 전류 생성이 안 되는 거야. 변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다고 치면 이 자석에서 만들어지는 요 자기력선 있잖아. 얘가 지금 요 위치에 있을 때랑 그다음에 요 코일에 다가갔을 때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 너무 많은 얘기 해주고 싶지만
뒤에 문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다시 전자기 유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얘는 니은만 맞는 거야. 자, 10번. 수소핵융합인가? 어디 보자. 태양의 에너지는 수소핵융합. 당연하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같다. 그렇지 않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감소. 질량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 방출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 방출하는 거니까 질량은 감소하는 거야. 태양 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일부가 전기로 전환된다. 뭐 너무 당연한 설명인 거고. 자, 11번 보자. 자율주행 자동차 장점과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와 통신 기능이 중요하지. 외부를 인식해야 하고, 또 이제 주고받아야 되니까 어떤 정보를 통신 기능이 내장돼 있어야 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SSI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SSI,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자율주행 말고도 유전자 변형 식물,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어떤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물, 요거 자율주행 말고도 SSI가 될 수 있는 게, 또는 뭐였지? 신재생 에너지. 뭐 요런 것들이 요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자. 12번은 보자마자 알아야 돼. X가 누군지를. X는 나트륨이지. Y는 수소잖아. 그래서 금속 X,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면, 그러면 2개의 나트륨이 염소 기체와 반응하면 2개의 NaCl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Y2, H2하고, 그 다음에 Cl2 반응하면 2개 HCl 형성되면서, 자, 우리 요런 거를 염이라고 하고, 우리 이런 걸 산이라고 한다. 우리 수업 시간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X는 2주기 원소, 3주기지. 11번 3주기 원소. XCl, NaCl은 전기전소에 있다. 당연하지. 물에 녹아서 수화 현상 일어나니까 전기전송이 있다. YCl, HCl은 이온 결합이다? 아니지. 그치? 그래서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이다. 하지만 요 HCl도 물에 녹았을 때 전기 전소성 가진다라는 건 중요한 사실이야. 자, 그 다음에 13번. 내가 13번 문제 하기 전에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 거 있어. 외웠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아직 잊어버리지 않은 거지? 자, 봐봐. 자유낙하라는 상황은 있잖아.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래로 집어 던지지 않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처음 속도가 0이야. 두 번째 공기 저항이 없어. 그래서 이런 사실들 때문에, 자, T초 속도, 자유낙하한 물체가 볼링공이건 깃털이건 뭐 나무도막이건 뭐건 상관없어. 무조건 T초 후 속도는 GT. 그러니까 자유낙하한 물체의 T초 동안 떨어진 높이는 2분의 1 GT제곱. 이걸 또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데 일단 기억해, 얘들아. 뭐 뒤에 문제가 아직 많으니까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자, 기억. 연직방향 가속도 크기. 일단 가속도는 연직방향 가속도는 당연히 똑같지. 왜? 일단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나? 일단 지금 얘네가 똑같은 높이에 출발해가지고 계속 동일한 높이에 존재하게 되죠. 같은 시간 동안. 이 중력가속도 동일한 중력가속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하고 B의 가속도가 같아요. 연직 방향 가속도가. 니은을 보면 중력 가속도 크기는 가와 나에서, 얘들아 이거 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줄 알아? 이거.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고 그랬거든? 근데 봐봐. 얘가 1초 동안 요만큼 떨어졌는데 얘 1초 동안 요만큼 떨어졌다?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갔는데 요만큼 갔지. 13579 기억나지? 그립다. 어쨌든 얘들아 잘 봐. 1초 동안 떨어진 높이가 얘가 훨씬 커. 왜? 왜 이게 크겠어? 가속도가 크니까. 시간은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가 큰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래서 중력 가속도 크기는 가에서가 크다. 옳은 설명이지. 자, 그리고 B가 낙하하는 동안 수평 방향 속력은, 자, 일단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 다 알 텐데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봐야 되겠지? 한 칸, 한 칸, 또 한 칸, 또 한 칸. 두 개 똑같네. 그치? 수평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옳은 설명. 어때? 괜찮지? 자, 가보자. 14번. 지질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서 발생한 건 판기아 때문이야. 이거는 그냥 거의 암기하고 있어야지. 기억에 삼엽충이 멸종했다. 좀 이르다, 그치? 삼엽충은 고생대 때 가장 많이 이제 살고 있었으니까 아직 아니야. 삼엽충은 요때 멸종했다라고 봐야 돼. 나는 니은이다 맞고, 그다음에 대멸종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다음 15번. 에너지 총량은 증가해요? 아니지. 일단 에너지 총량 항상 보존되는 거야. 두 번째, 에너지 효율. 내가 1000을 투자했는데 180, 유용하게 사용돼 180이고 1000을 투자했는데 유용하게 540 했으면 2배 아니고 3배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건 당연하니까 이 문제도 이제 쉽게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16번은 얘들아, 통합과학이 모의고사로 시행되면서 이런 식으로의 이제 문제가 나올 건가 봐. 그래서 잘 봐봐. 이런 실험 문제 많이 나올 텐데, 결과를 봐봐. 그러니까 아니지. 가설을 먼저 볼까?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았을 때 모두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높아졌어. 얘는 안 높아졌어. 그러면 가설 틀린 거지. 가설은 옳지 않다. 근데 염화 나트륨을 녹였을 때 얘들아 온도가 낮아져. 냉각된 거야. 주변에서 열을 흡수했는가 봐. 그치? 그러면 봐봐. 물에 녹을 때 방출한다? 아니, 흡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지. 디귿, 냉각팩은 염화 마그네슘. 아니, 염화 마그네슘은 오히려 높아지거든? 열을 방출했겠지? 그 냉각팩의 원리랑은 반대. 그래서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열 출입을 이용해서 냉각팩을 만들 수 없지. 냉각팩은 염화 나트륨을 이용해야지. 너무 쉽지? 자, 그 다음 17번 보자. 17번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기억 때문에.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사실 이거 옳은 설명인데, 일단 물의 이동이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물순환이야. 그러니까 물이 지금 해양에서 대기 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응결,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역시나 이동해. 그러니까 물의 이동을 통해서도 이제 에너지도 똑같이 이제 이동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하게 돼요. 물이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B에서는 이거 수온 약층이잖아. 수온 약층이 얘들아 잘 봐봐. X축이 온도야. 그러면
여기 온도가 높잖아. 여기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데 높고 온도가 낮은데 낮으니까 얘는 물질 교환이 아니라 차단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세 번째, 니은 과정이라는 건 이거 그러니까 많이 일어날수록 A 두께가 두꺼워진다 했는데 요거는 혼합층인데 이게 두꺼워지려면 바람 불어야 되지. 그런데 바람이랑 니은이랑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은 대기 중에서 이제 물이 해양으로, 이건 강수라는 현상이니까 강수. 이거랑 혼합층의 두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자, 18번 보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얘들아, 뭐 통합과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과산화수소 분해 어떻게 되냐면, 과산화수소가 감자즙이나 이제 생감에 있는 효소, 이름 뭐지?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 그래서 비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가 있다. 그렇겠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효소의 종류. 그러니까 효소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활성화 에너지는 달라지지 않아. 이건 계속 카탈레이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뭐 비에서가 더 크다. 자, 봐봐.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잖아. 그럼 얘가 B하고 A에서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효소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겠지. 그거 기억하겠지? 자, 그래서 니은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B에 3% 과산화수소를 더 넣었거든? 이거 뭐야? 효소의 재사용이야, 재사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지. 효소를 더 넣는다고 기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우리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이제 반응물을 더 넣었을 때 기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A하고 B 실험에서는 불씨가 꺼졌으니까 여기서 산소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얘는 효소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단 이게 효소를 어떤 효소를 썼느냐에 의해서 그 작아지는 정도가 결정이 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기억하고 디귿을 정답으로. 자, 19번 보자.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은 핵산을 이용하게 되겠지. 그래서 핵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요 PCR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DNA 조각을 증폭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야. 그래서 얘는 DNA 증폭이니까 당연히 핵산을 이용해야 돼. 항체는 뭐 이용하지? 항체는 단백질 이용하는 거지. 니은을 이용해서 윤리적 원칙과 니은을 이용해서 연구할 때 당연하지. 이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윤리적 원칙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윤리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연구를 시행해야 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또 이제 어느 시기에 어떤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예측하면 가능하겠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볼까? 20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하고 Y는 뭐래? 서로 다른 원소라고 그랬지. 기억, 같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기억이 뭐냐면, 두 스펙트럼, X에서 나오는 거, Y에서 나오는 거.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나온 빛을 분광기로 보는 거니까 방출 스펙트럼 맞지. 그런데 니은 봐봐. X하고 Y에서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 같지 않지. 서로 다른 원소인데 다르겠지. 수소와 헬륨은 포함되어 있다. 어디 보자. 다 있네. 다 있어. 지금 별 A에. 그러니까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적절하게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자. 21번은 센서.
스마트워치로 신체한테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거고, 옳은 설명이고, 스마트워치는 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에 니은, 순수 반도체인 규소보다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들려 뭐 해야 돼? 원자과 전자가 3개거나 5개짜리를 도핑해야 되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 불순물을 첨가해서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뭐 지금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자, 22번 보면, 자,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 당연하지? 증가하고 있잖아. 그리고 니은, 나에서 A의 값은, 이 문제 작년 우리 한남고 기출문제네. 그래서 한남고에서도 이 문제 똑같이 나왔었잖아.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뭐냐면 이거지. 증가하잖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재복사량이 증가하지. 그럼 흡수하는 양 증가하니까 방출량도 증가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증가한다. 그래서 A의 값은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B의 양이 2023년이 클 거라고 예상하는 거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재복사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방출량도 다시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막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뭔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23번인데 절대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잘 봐. 이런 문제 나오면 표기해. 반드시. 그래서 처음에 A의 운동량 얼마야? 얘네 질량 M으로 같다 그랬잖아. 얘도 M이고 얘도 M이야. 그럼 처음에 운동량 얼마냐면 플러스 A하고 B를 정리해보면 A의 운동량 플러스 MV지. B는 0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A가 나중에 정지됐어.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NV지. 그러면 B도 NV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일단 질량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 속도가 V로 동일할 수 있겠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벽에다 충돌한다. 자, 읽어볼게. 1번에서 그러니까 1번이라는 거 여기잖아. 얘가 운동량 변화량은 MV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B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A에 대해서 묻잖아? 왜 그럴 수 있는 거야? 운동량 보존되니까. 주고받은 충격량이 동일하거든? 그래서 운동량 변화의 크기는 MV다? 당연히 옳은 설명인 거야. 왜냐면 B가 MV였으니까. 그래서 얘도 MV만큼 변하게 될 거라고. 자,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번과 1번이 다르다? 똑같지. 왜냐면 얘가 제로에서 MV가 됐잖아. 운동량이. 근데 얘가 이제 MV에서 0이 되거든? 변하는 거야.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르니까 힘이 다르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은데 힘의 크기는 일단 시간이 짧을수록 크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1번에서가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옳은 거야. 어때? 괜찮지 얘들아? 화이팅! 우리 물리 열심히 해서 수능 다 맞자.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단백질 B네, B. 그러면 얘 코돈이 뭐겠어? CGG네, 코돈이. 조금만 키울까? 아무래도 이제 글씨를 좀 적어 넣어야 되니까 키워가지고 한번 해볼게. 잘 봐봐. 그러니까 아미노산 B가 왔으니까 CGG잖아. CGG.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누가 주형에 사용된 가닥이야? 아랫게 요게 주형에 사용된 가닥이네. 뭔지 알겠지 얘들아? G니까 C, C니까 G, C니까 G. 그 다음에 이제 TGA니까 T니까 A, C, A니까 U일 거 아니야? 그럼 ACU는 누구야? A네. 그럼 여기에 이제 A가 오겠지. 그리고 또 D면 얘잖아. 그러니까 UCA니까 얘가 U가 되겠지. 그래서 UCA고, 그럼 이제 얘가 U니까 뭐 여기는 A였을 것이고, AGT니까 기억은 T, C,
A가 됐겠네. 뭐 쉬운 것 같아. 그리고 요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잘 봐. 요런 정보를 줬거든. 니은에서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의 합은 디귿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 합의 2배다. 지금 니은에서 사이토신 구아닌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4개거든? 그럼 여기서 2개여야 돼. 디귿에서. 근데 여기에 어떤 코돈이 와야 2개가 돼? C하고 G가. 이거 하나. 이거 3개. 이거 하나. C하고 G가. 그러니까 여기에 CUG가 와야 2개잖아. CUG가 와야 2개잖아. CG. 그럼 이제 얘는 G, A, C가 되겠고, 뭐, 저 위에 거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C, T, G. 이렇게 이제 완성할 수 있겠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그래서 기억의 염기서열은 TCA지. 가는 A야. 요거 안 했네. 나는 뭐가 돼야 돼? CUG니까, C가 돼야 되는 거고,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구아닌 하나, 유라실은 2개. 아, 똑같지 않구나. 쉽지? 자, 마지막 25번. 고생 많았어, 얘들아. 자, 25번을 보면, 아이쿠, 너무너무 재밌는 산연기 문제인데, 일단 요거만 기억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일가산, 일가염기잖아. 그러면은, 양이온수, 음이온수 항상 똑같다. 그리고 물 분자는 소량, 양이온수는 과량이야. 그치? 총이온수는 과량 곱하기 2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카톡해. 알겠지?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모든 이온이라고 생각하고 총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란색이잖아. 노란색이면 뭐야? BTB는 노초파니까 산성이란 말이야. 얘가 과량이야. 그러면 여기에 개수를 2.5n으로 보면 돼. 왜냐면 이거 곱하기 2한 게 요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전부 다 세팅이 되는데 1.5n이고 여기는 2n이다. 이렇게 비례해서 세팅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 봐 12개야. 그럼 이게 몇 개야? 이게 곱하기 2해서 이게 됐다고 생각해야 되지. 왜냐면 2개를 곱하기 2해도 12개 안 되니까. 그럼 얘가 6개가 되겠다. 그럼 얘는 3개가 되겠고, 얘는 몇 개야? 0.5가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얘들아. 0.5, 이게 어떻게 0.5야, 얘들아. 그래서 3, 뭐야, 이거. 이게 몇 개야? 1.5, 요거의 3분의 1n이지, 1n. 요거 n개가 돼야지, 비례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면, 염기성이지. 염기성이면 파란색일 거고, X는 뭐냐,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이온이니까 과량 곱하기 2라고. 얘 1.5n개고, 얘가 3n개잖아. 그럼 이제 이게 과량이야. 그러니까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지. 과량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요 X 6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혼합용액의 온도. 얘들아, 온도는 언제 올라가? 물 분자 만들어질 때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가를 봐봐. 가는 몇 개? 1n, 2.5n. 요거 1n개 만들어질 거고, 나는 3n개 만들어지겠지? 아이고, 미안. 1.5n개 만들어지겠지? 물 분자가 소량이니까 가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요거는 얘들아, 비교 가능한 이유가 부피도 동일하기 때문에 30, 30. 분명히 너희 3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는 부피를 고려해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분명히. 자, 그래서 요 25번도 1번 이렇게 정답 고르면서 오늘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 많았어요, 얘들아. 화이팅!